네, 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차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초반에 상승을 다 같이 했다가 어느 시점 이후에는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의 일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캔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가가 여기고 최고가가 여기란 뜻이고 종가는 여기란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윗꼬리를 단 음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자, 이 시점 이후부터는 매도세가 더 우월했다, 우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캔들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이 나와서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맵을 한번 보시면 오늘 그동안 좀 힘을 써왔던 헬스케어나 컨슈머 디펜스 이런 쪽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오늘은 기술주들 평소에 힘을 못 쓰던 이런 친구들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가? 왜 갑자기 잘 오르다가 꼬꾸라졌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용 동향 지수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죠. 오늘 요것도 하락하는 모습, 고용이 나아지는 모습이죠. 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어제도 분위기가 좋았죠.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아무래도 월요일은 모르겠는데 화요일은 하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장이 마감된 이후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부분이죠. 지금 보시면은 일본은 가계 지출이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안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도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본 친구들이 금리를 또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 장기 채권을 팔아서 청산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 한마디로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이나 둘 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갑자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네, 갑자기 요 시점부터 빠지기 시작한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연준 애틀란틱 연준의 보스틱 총재가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긴축 속도는 줄이는 게 맞는데 일단은 장기간 어, 기준금리를 5에서 5.25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연준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했죠. 근데 이거를 왜 그렇게 반응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요일날 나온 지표들이 고용시장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연준이 그러면 금리를 더 이상 많이 올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갑자기 5에서 5.2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씨 틀려 먹었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느냐?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네, 피어에서 뉴트럴로 48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원래는 저번에 46까지 올라왔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타임라인으로 보면 한 중간 정도 올라와 있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쭉 빠질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반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지금 보시면은 여전히 4.75에서 5%까지 그래서 5에서 5.25%까지가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기준금리는 5에서 원래 연준에서 올리기로 했던 그 금리가 5.1%였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더 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네. 2월 달에는 아무래도 25bp가 확실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네, 좀 보시면 25bp 더 올리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유지를 한다. 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요렇게입니다. 네. 아무래도 하반기 들어서는 연준이 끝까지 들고 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S&P 500입니다. 스파이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계속 지지가 나오면서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다가 뚫리게 되면 이게 저항선으로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니까 조심해야 된다. 바로 위에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도 여기서 맞고 내려올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오버슈팅이 나오길래 야, 이대로 올라가나? 그러면은 추세선이 이제 추세가 요렇게 내려오던 선이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려나 싶었는데 역시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파월 연준 의장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의식한 것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내일 발표하는 내용이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연준의 독립성. 자, 정부 기관이나 뭐 어떤 다른 데서 떠들어봤자 우리는 갈 길을 가겠다. 이제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대로 가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5.1% 우리는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무래도 파월발 쇼크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라인입니다. 요렇게 선을 그어보면 연결이 되죠. 만약에 여기도 뚫려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전 저점 그쳐까지 확인을 하러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저점 보러 가려면 제 생각에는 실적 쇼크가 나와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S&P 500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QQQ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이죠. 나스닥도 오늘 약간 이거는 정말 차트 보고 뭔가 AI가 거래를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네 60일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의 근처 가니까 그냥 바로 내다 꽂았습니다. 네, 같은 모습이죠. 자, 그리고 XOXX 지금 여기서도 여기 장기 이평선 그냥 이평선 만나니까 바로 그냥 꺾어 내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좀 특이한 모습이 나오죠. 캔들 모양이 지금 이런 모양인데 이거를 쪼개서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상이죠. 자, 그러면 이 시점 이후부터는 매도세가 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날 추세가 이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캔들을 도지 캔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도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요런 모습은 정말 안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시가가 여기고 최고가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다가 그리고 여기서 종가로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쪼개서 보시면 30분 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요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요만큼 반등하면서 끝이 났다는 얘기인데 일단 추세는 이렇게 내려가려는 추세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보시면 네, 장 마감 직전에 대량 매도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힘을 못 쓰고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도 이렇게 역망치형이라고 부르는 캔들 모양이 나와버렸습니다. 망치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모습. 자, 이 캔들은 쪼개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30분 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종가보다 더 내려와서 끝이 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시가고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돌파를 해서 끝까지 밀리고 끝이 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도 하락을 추세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요렇게 고점에서 요런 형태가 나온다. 이거는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그런 캔들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그러고 지금 S&P 500도 그러고 자, 그리고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다 비슷한 캔들 모양을 나타내면서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표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내일 뭐가 나오냐면 일단 험난합니다. 바로 구로다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일본 구로다 총재 BOJ죠. 한마디로 일본의 중앙은행 그 총재가 연설을 합니다. 일단 요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내일은 요런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것도 한번 그냥 쭉 한번 훑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딱히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수요일은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지만 여기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 날 CPI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노동 지표들, 고용 지표들 나오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미시간대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중요한 지표들이 많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지표 같은 것들을 좀 챙겨 보시는 게 여러분들 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조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investing.com에 들어가셔서 경제 캘린더 말고 여기 실적 누르시면 그래서 좀 보시면은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캘린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중요한 게 목요일 날 있을 TSMC 네, 반도체죠. 요 한 방으로 반도체 섹터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실적이 안 좋았죠. 그러면 TSMC도 과연 좋을까?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그리고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블랙락, 시리그룹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델타 항공 중요한 좀 큰 기업들의 이런 실적이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지금 베드베스 앤 비욘드 지금 파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왜 급등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걸 밈주라고 부르는데요. 밈스탁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개미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한탕 먹고 나가는 그런 주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오늘 25%가 상승을 했고 한번 볼까요? 네, 2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실적이 잘 나올지 봐야겠습니다. 일단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파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주식인데 오늘 23%가 뛰어 올랐다. 아무래도 한탕 먹고 나오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내용은 아닌데요. 실적과 관련돼서 배드베스 앤 비욘드랑 그리고 룰루레몬 미국에 있는 그런 여성용 레깅스나 뭐 이런
스포츠웨어 이런 쪽 브랜드인데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EPS가 한마디로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이 안 좋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두드려 맞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쳐서 네,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 침체 신호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다른 뭐 공급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잡혀간다. 이거는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미 물건 가격을 높여놨으니까 원자재가 싸지면은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임금 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소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는 뜻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업의 매출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실업률 높아지는 걸로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업률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기업들한테 좋겠냐라는 거죠. 주가 실적에 따라가는 건데 주가라는 게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준이 올해 빠르면 올해 말쯤 아니면 내년까지 금리를 쭉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임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서 경제활동 참가율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 정도 돼야 되는 수준인데 지금 여기까지밖에 차이가 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갭이 있는 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인들한테 1인당 1.5에서 1.7개의 지금 한마디로 일자리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이 힘들어져서 이게 사라져서 최소 1대1 정도는 돼야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뜻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임금 인플레이션은 고질적인 문제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임금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기간 고금리로 끌고 가는 와중에 어디선가 유동성 문제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베드베스 앤 비욘드라는 이런 멀쩡한 기업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고차 업체인 카바나 한마디로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주문하면 집까지 배달을 해준다 뭐 이런 업체였는데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중고차 가격이 빠지고 유동성 문제가 생기니까 기업이 무너지게 생긴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그냥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내일 있을 것 같은 일 그리고 차트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렸었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